야, 저는 진짜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논평을 하면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뿌듯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 줄여서 KGM, 그리고 KGM을 믿고 기다려준 차주들, 예비 고객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큰 발표 전에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큰 내용들 중 일부를 다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죠. 미러링 문제랑 헤드램프 커버 문제, 이거 한꺼번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채널들도 거의 동시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KGM이 크게 제대로 준비 중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신차를 출시하듯이 미러링이랑 헤드램프 커버 개선을 제대로 작정하고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영상까지 공개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논란이 많았나요? 원래는 작년에 된다고 하던 게 올해 와서도 감감무소식이었잖아요. 그나마 저희가 소식을 좀 자주 듣다 보니까 언제쯤 될 거라 말씀을 드려도 두 차례 정도 미뤄졌다는 이유 때문에 못 믿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상황을 알고 있어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요. 뭐 기말 필요한가요? 바로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토레스에서도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됩니다. 토레스도 그렇고 렉선 라인업도 그렇고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두고도 미러링이 안 된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됩니다. 직접 써보니까 반응 속도나 인식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당연히 되고요. 토레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된 렉선하고 렉선 스포츠도 모두 지원됩니다. 새로 출고되는 차들은 물론이고 기존 차주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어댑터 장착을 통해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가 안 된다는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신 새로 생산되는 차랑 기존에 출고된 차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차는 애플 카플레이 칩이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차들은 칩이 장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선 어댑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있죠. 새로 만들어지는 차는 어댑터가 필요 없는 대신 유선으로만 써야 하고, 기존 차주들은 어댑터를 장착해서 무선으로도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김승현 편집장도 740i를 처음 출고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심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서 OTT 같은 걸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걸 해소하려고 BM이 출고 서비스로 크롬캐스트 단말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차에서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선 라인업은 기존 출고 차량들도 어댑터 없이 애플 카플레이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드디어 수개월 동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던 논란이 이렇게 하루 만에 해소가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헤드램프 커버도 해결 완료입니다. 지금 계속 인서트로 나가고 있는 토레스, 사실 헤드램프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차입니다. 별로 티가 안 나죠. 헤드램프 커버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하고 예상했던 대로 타일 부착식 형태로 나옵니다. 약간 레고를 끼워 맞추는 느낌입니다. 지급 방식도 저희가 제안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건 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치 않은 분들도 있고 기존 차주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차주가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줘도 되는 일종의 옵션처럼 제공이 됐으면 했는데, 말 그대로 원하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굳이 달지 않고 그냥 원래 형태 그대로 다니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고압 세차부터 눈을 뿌리는 테스트까지 다양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건 나중에 실험을 해볼 건데 탈 부착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걸 결함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도 동일하게 원하는 차주들만 제공이 가능한 거겠죠. 이게 좋은 이유가, 제조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고 고객들은 필요하면 가져가고 불필요한데 주면 집만 되잖아요. 이 모든 걸 기다리느라 차주분들이 가장 고생하셨다고 보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KGM의 모든 관계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큰 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실현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출고 고객들을 위한 보답 내지는 보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내용이 좀 감동이더라고요. 이게 사전 안내 자료로 온 건데 내용을 같이 볼까요? 토레스 누적 판매 5만 대는 믿고 구매한 초기 출고 고객 덕분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멘트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렸던 것 중 하나죠. 토레스 초기 구매자들은 KGM이 진심으로 잘 챙겨야 하는 분들이라고 했었잖아요. 토레스가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도 초기 구매자들이 믿고 구매해준 덕이라고 했었고,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회사가 직접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건 감동이었습니다. 보답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미러링 기능을 기존 차주들한테도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헤드램프 커버도 기존 차주들이 동일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포콘 서비스 기간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인포콘이 KGM이 커넥티드카 서비스잖아요. 올인원 서비스의 무상 제공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2년이 제공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차주들은 5년 동안 무상 제공하는 걸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3년이 추가되는 거니까 거의 40만원 돈인 거죠. 무상 점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특정 기간에 출고한 차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토레스 전체 출고 차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경고 등 오일 유유 여부 등등 10가지 정도 되는 주요 항목을 점검해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무상 점검도 할 거면 업데이트나 어댑터 설치, 헤드램프 커버 설치 이런 것도 아예 간 김에 한 번에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진행하기로 하신 분들 진짜 잘 하셨다고 봅니다. 기존 고객들을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케어할 수 있어야 새로운 고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고객들 입소문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로 좋은 행보라고 평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까지 계속 강조하던 마이너스 트림도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트림을 따로 신설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트림들의 옵션 항목을 조정하고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우선 하위 트림인 T5는 55만원을 내려서 시작 가격이 2,797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옵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마트키, 오토라이트, 무적 감지 와이퍼, 스마트 하이빔, 스마트 미러링 이런 걸 기본 적용으로 바꿨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하고 이스케이프 키트, 러기지 보드 이건 옵션으로 전환됐고요. 상위 트림인 T7은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대신 동승석 8방향 전동 시트랑 3D 메쉬 매트가 기본 적용으로 바뀌었고 LED 도어 스커프랑 솔라 컨트롤 글라스, 이스케이프 키트, 도어 스판 램프 이런 건 옵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토레스 판매량이 주춤합니다. 그런데 신차가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많지 않은 이상 이렇게 주춤한 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제품 이슈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제품으로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이슈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트림이라고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인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연구 개발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이 가격이랑 옵션 조정만 하면 신차 효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이너스 트림 전략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이건 사전에 실제로 도입된다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는 이제는 KGM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흩어진 레고 조각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나 이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레고 건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핵심 기둥들을 제대로 만들어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토레스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이라던가 벤 모델이라던가 바이피얼 모델 이런 것들은 딱히 필요할까 싶은 것들이라 오늘 별도로 소개를 안 한 겁니다.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한 내용들만 가지고 충분히 회사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토레스 판매량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자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리스크 있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방법이 널려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제안했던 스토리텔링 형식의 성장, 이게 하나의 성장 방향으로 잡혔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조사는 이걸 듣고 사과하고 개선품을 실제로 내놔서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선 이 회사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회사 입장에선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구조이기도 하면서 이건 지금 아니면 못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했죠. 지금은 진짜로 성장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해해주는 거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안정기에 슬슬 접어들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때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5년 뒤에도 고객하고 성장합니다. 이러면서 2% 부족한 차를 출시해봐요. 현대차도 지금 베타 테스터라는 소리를 듣는 마당에 반응이 좋을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분명 이런 방식이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KGM에 대한 생각을 재정의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 중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폐쇄적이었고 그간 쌍용차도 마찬가지였는데 KGM은 확실히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